안녕하세요. 결의의 목소리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제명론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에서 5.18을 둘러싼 발언들이 왜곡, 회논란으로 번지자 민주당은 이를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방통위원장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5.18 포럼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진숙 제명론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이 논란이 국민의힘과 정치권 전체에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이렇게 폄훼하고 침범할 수 있는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5.18이 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하는 그 발언자들을 초대를 해서 그런 토론회를 열었다는 거. 이 뉴스 보고 많은 분들 화가 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이 포럼을 같이 주최한 새역사 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출신 이영훈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토론회 한다고 해서 자료집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맞는 문장이 한 문장도 없다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자료집과 발제문인데, 이 뭐 하는 단체인가 보니까 첫 번째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광주를 해방하라예요. 광주를 해방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자료집의 내용을, 발제 내용을 보면 광주가 민주당의 인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제 발제문의 내용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이 단체의 강령에 또 뭐가 있냐면 전두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은 정당했다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전두환은 옹호했군요. 그리고 어제 저는 굉장한 충격받았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토론회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엄청 논란이 났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가 사과도 하고 국민의힘이 강령에 5.18을 넣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일단락이 한 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차마. 근데 어제 이제 이 행사가 국회에 열렸는데, 그때 쟁점은 뭐였냐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이른바 이제 음모론 가짜뉴스였는데, 어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부 포함했지만 뭐냐면 전두환 복권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정당했다라는 거고, 무슨 말이에요? 전두환에게 말하자면 살인마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주장까지 나아갔는데, 이거는 기존의 공론장에서 5.18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것 중에서 가장 참담하고 가장 퇴행적인 그 어제 행사였고, 이게 전날 이미 기자들한테 자료집이 배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아마 국회에서도 파악을 했을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중단시켜야 되지 않을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국회 도서관이었는데 지금 얘기가 국회 도서관 관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토론회 자료집은 이진수 의원실에서 만드는 거고 그걸 미리 다들 받아보거든요. 어떻게 이게 내용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보궐로 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가. 이 이영훈 교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런 쪽으로. 오늘이 이제 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예전에 이영훈 교수가 이 일본군 위안부 때문에 MBC 기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업자들과 계약 관계에 있고 소규모 영업이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본인의 저서에다가 쓰고, 본인이 그 저서 북토크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본인이 얘기하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마음대로 이제 역사를 자신의 이제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놓고는 이걸 재조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거기다 덮어 씌우는 건데, 사실 오늘 이제 이진숙 의원이 방금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2시에 2시 20분에. 네, 했죠. 이제 이 토론회를 한 이유가 5.18을 재조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많은 기자분들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그럼 재조명하려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막
혼내던데요, 기자를? 네, 그러고는 결국에는 대답을 안 하고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재조명을 하는데 재조명은 또 뭐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토론회에 온 토론자 패널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궁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그 벨튀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어린 친구들 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치지 않습니까? 초인종 눌러놓고 이렇게 싹 도망가고 그러면 집주인은 화가 나죠. 예. 근데 배를 누른 사람은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돌아가가지고는 벨튀한 되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노리고 하는 건데 본인에 대한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바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마치 본인이 무슨 5.18이라는 성역에 도전하는 순교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구조를 노려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자회견까지도 저는 일정 정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분명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를 짜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굳히기 위해서 자기 이제 어떤 극우 지지층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극우 성향의 어그로 뭐 이런 선동 정치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이진숙의 이 행태를 직접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설마 정부하는 거 어떻게 4.19 혁명으로 썩변한 대통령 조용히 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가! 토론회에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예, 주장이 기자 나왔는데 자격이 없어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내가 그런 수준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예. 저 마지막에는 MBC 기자가 이런 5.18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그 취지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 기자 자격도 없다. 아예 그렇게 완전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어쨌든 마시안도 극단적인 어떤 뭐 인터넷에 나오는 말로 어그로를 끄는 건데 예를 들어 일본 자민당의 의원이 일본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을 침탈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를 불렀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한일합병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토론을 했다라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면 제 생각에 최소한 대사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 전국에서 이 말하자면 반일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도 자민당에서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이렇게 자민당이 해명한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진숙 의원이 그런 수준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내 지도부에서는 일부 만류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성극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극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역할 분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대표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이른바 극우화된 청년들이 본인들의 정당의 지지 기반인 것처럼 삼아서 그거를 무기로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리더십이라든지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준숙 의원이 어쩌다 보니 뭐 보수 여전사 이런 이제 별명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보수 여전사는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로 아스팔트에서도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며 그런 이제 오래된 얘기고 구닥다리 같은 얘기 그만해라 이런 정도로 학계에서는 아무런 평가의 의미가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회에서 공론화장을 만들어준다? 저분들이 어제 행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크 잡은 것 자체 국회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 자체 굉장히 감격해요. 그동안 이제 완전히 퇴출되고 밀려나 있다가 다시 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도부가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극기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진짜 국민의힘은 진짜 악하네요. 사실 10몇 년 동안 이게 그나마 지켜져 왔던 어떤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진숙이라는 새로 들어온 보궐로 들어온 이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보물 터지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정치적 책임이나 정치적 비판을 가하지 않고 우리 몰랐어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라고 방관하는 것 자체가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야 될 태도는 명확한 거죠. 민주당이 오늘 윤리에 제소하고 뭐 제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당론으로 채택했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는 윤리 징계 사안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실 그걸 넣고 그게 그대로 됐고 국민의힘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라든지 하면 광주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의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으로 추인받아 온 세월이 있어요. 근데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이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치하고 징계하겠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원의 개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냐. 이렇게 될 거라서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민주당이 오늘 이제 뭐 바로 제명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제명 사안이 이 국민의힘이 요즘에 징계 파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만 하면 징계 위에 회부를 해요.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 아니라고 했다 지금 징계위 회부하느니 뭐 윤리위 회부하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럼 그 의원의 개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고 하고 이진숙 의원은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당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진숙 의원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제 그 5.18 유공자들의 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주되게 쓴 허수아비 때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들이 무슨 명목으로 유공자가 됐는지도 불분명하고 무슨 근거로 됐는지 불분명하니까 그거를 명단을 쫙 공개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명예롭게 유공자로 살아라라는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허수아비기 때리는 게 개인의 명단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건 이진숙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 할 때 그것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밖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다음에 구속구금 후감 등의 이제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명수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라는 애매한 얘기로 지금 이거 이제 계속 떡밥을 주고 있는 약간 상황인 거죠. 불지픽이네요. 뭔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은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상에서 10대들 사이에 마치 뭔가 정말 문제가 있고 5.18 유공자들이 뭔가가 좀 부정한 방식으로 유공자가 막 수도 없이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뭐 이런 뭐 국가에서 막 돈을 타가고 있다 이런 류의 유언비어로 이게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대들에게 막 퍼져나갑니다. 이게 손을 쓸 수 없이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 그 본인들이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극우 청년층에다가 정확하게 지금 러브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좀 쳐다봐줘. 나 이진숙이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도 보수의 주요한 주자로서 한번 지켜봐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제명이나 징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마 이렇게 하면 본인 계속 순교자 이미지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면 돼요. 재조명을 하자는데 대체 뭘 재조명하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물어볼 거 없고 재조명을 하자고 하시니 뭘 재조명하자고 하는지 당신 입으로 똑똑히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오늘도 지금 대답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대답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이 사태는 예견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뭐 이제 약간 5.18 정신을 폄훼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좋아요 눌러서 그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도 이 5.18 그 단체들을 이권 단체라고 폄하하기도 했었거든요. 외국하고. 어제 토론에서도 그 내용이 주였어요. 이제 광주를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른바 영남 양자를 들여서 정권을 뭐 계속 차지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됐다. 이게 이제 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북한군 개입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당하고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할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된 이후에 새롭게 개발한 그래서 이 5.18이라는 게 이렇게 비즈니스 카르텔이 됐으면 이게 모종의 기획이 있었던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기획이 뭔진 모르지만 어떤 딥스테이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딥스테이트가 봐라. 박근혜 윤석열이 연속으로 우리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력 카르텔의 기획이다. 뭐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한마디로 맞는 말이 없다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서 전두환이나 박정희도 지나치게 저쪽 권력에 의해서 뭐 살인마, 뭐 나 독재자 이런 이미지로 더 씌워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뭘 재조명할 거냐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혀 재조명이 될 이유가 없고 재조명 되어서도 안 되고 이걸
재조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되는 되죠. 사안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뭐 명분은 뭐라고 가져가는니까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5.18에 대한 학술적 해석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져가는 이게 전형적인 예. 논점 일탈이고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유대인 정치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독일은 시민이 유대인 학살은 그 당시에 권력관계에 의해서 이제 권력적인 이런 차원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만 하면 형법 위반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그 사회가 합의하는 최소한의 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몇 가지 문제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법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저 권위 있는 스피커도 저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네. 그럼 저것도 있는 주장인가 보네. 어디선가는 얘기해도 되는 얘기인가 보네. 이런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당장 이준석을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거기서 그거를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인 어떤 판단들에 의해서 최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력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걸 쳐다보는 많은 사람 저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저런 거 얘기하면 제재받는구나. 저런 거 얘기하면 처벌되는구나. 네. 저런 거 얘기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규정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를 정치적 입장인 것처럼 어떤 무슨 뭐 학술적 견해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공동체의 제재를 받는다.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우리도 사실 특별법에 의해서는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이게 규율이 되어 있긴 한데 그 규정 자체가 이렇게 폄훼하거나 아니면은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는 없다. 더 그렇죠. 강력하게 가야 한다. 본인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게 걸릴까봐 그렇지. 5.18과 관련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질문은 다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의 과거 발언하고도 배치되는 건데 5.18을 헌법에 전문에 넣자라는 거는 윤석열도 공약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방통위원장 청문회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그 공약을 찬성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오늘은 나와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5.18 헌법 전문을 치르려면 뭐 토론이 필요하다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토론을 못하게 하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제명 요구 들어오고 징계 요구 들어오는 거 즐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완전 순교자처럼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이미지 만드는 게 예. 너무 지금 좋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이준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지금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작업도 민주당에서 놓치지 말고 필요하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진숙이가 5.18을 모욕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행하고 난리가 났어요. 백골단 불렀던 김민전은 이유도 아닙니다. 들어온 그 국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들을 했냐. 이영훈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옛날에 초심 형님한테 어르신한테 멱살 잡혔던 5.18 민주화 운동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고 좌파 정치 세력과 좌파 역사 문학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진숙은 5.18이 왜 성역이 돼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주동식이라는 인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통은 이승만 전두환이고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라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가 나오고 이걸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5.18을 어서 집어넣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건데 네. 한 나라의 어떤 세력이 다수를 점하는 거는 상징 자본의 힘이에요. 그런 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면 네. 군사 독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숨을 내걸고 부마 항쟁이 있고 이어서 이 80년 광주가 있었고 전두환 체제로 막 고생하다가 드디어 87년 민주화 제도가 왕립에서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부마 항쟁, 광주 그리고 87 항쟁까지에 걸치는 기간에 상징 자본을 민주 세력과 민주당이 확보한 거예요. 정치적 재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재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네.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집권 정통성을 가지니까 반대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몰두하는 건 그 신화를 깨는 거야. 그래서 80년 광주 저거 저 폭동 난동 부리고 북한이 개입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저 조선일보 옛날 특집 찾아보세요. 독일에 나치 홀로코스트는 전부 가짜라는 심포지엄이 열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게 열려 실제로. 신나치들이 그런 심포지엄을 열거든요. 걔들 다 감옥 가지 않아요? 걸리면 거기는? 근데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해.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의 상징 자본이 뭐냐면 바로 그 부마에서 광주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상징 자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을 끊임없이 되풀이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그들이 가졌던 인생과 그의 영향받은 이게 너무 크잖아. 근데 쟤들은 뭐 이명박 박근혜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롱롱 타임 어고. 전두환 뭐 이런 사람. 아니야, 전두환은 별로 내세우질 않고 나라를 건국시켰다 하는 이승만, 산업사회를 이뤘다는 박정희, 먼 걸 계속 내세워서 소위 성장 담로, 성장 신화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를 끌어안든지 하나만 취사 선택하든지 이건 나중에 토론거리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 세력의 가장 큰 성장 상징 자본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그러고 그것도 학교에서 리박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회에서 네. 저런 세미나로 여는 행동은 앞으로도 죽어라고 계속될 거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건데 저것들은 옛날부터 저지랄 해왔어요. 근데 그걸 국회라는 곳에 끌어들인 이진숙이라는 인간이 열이 받는 것이고 이진숙이 뭐 저런 거에 개념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서운한 게 있는지 그걸 넘어간 거래요. 그냥 기사가 냈으면 좋겠는 인물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끔찍한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그 예전에 그거 좀 환호받았던 이라크 그 종군 기자로 갔었던 그 행보도 기사에 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돋보이고 나야 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저 사람이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그리고 징계해야죠. 이진숙 행사를 개최한 그 주요 회장 이영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반도 것들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일원이어야 되는데. 끔찍한 것들 많아요. 놀라. 지금도 많죠. 전환길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근데 저걸 왜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후원해주는 사람들이야. 아니야. 이렇게 신흥종교에 빠진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막 이 사람들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뒤로 뭐가 든든하게 또 들어오고. 조선 것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국가 형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와갖고 총독부 때 나라 비슷한 걸 만들어줘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다가 이영훈 주장의 요지거든. 그의 눈으로 볼 때 이것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당당하게.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이진숙 제명 징계 촉구 했잖아요. 네. 이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이거 말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진숙을 제명하자고 지금 규탄대회도 열렸거든요. 일단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글을 올려가지고 공직 박탈 사유다. 반드시 국회법 개정까지를 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제명을 추진하겠다. 의정활동 중단돼야 된다. 이진숙은 하셨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래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망언의 무대입니까? 5.18 헌법 정부수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송영길 후보의 말대로 이래서 국정과제 1호가 5.18 정신 수록이다. 정청래 후보는 어제까지 더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 얘기하면 너 1호가 저건데 저것도 몰랐잖아. 이게 눈치가 보였을까요? 오늘 오전에만 본인 참석은 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진 올리는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 하려면은 뭐 윤리특위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뭐 의결을 하더라도 제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분의 2가 돼야 되고 안 돼. 쉽지 않네요. 지금 국힘에서도 뭐 저래서는 안 된다 얘기했다며.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하게 되면은 찬성하네. 절대 실드 치지. 저것들이 그래도 되는 당인 내란당이니까. 그러겠죠. 정말 이진숙 씨가 국회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저런 생각을 갖고 5.18을 졌다.